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같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 디지털 치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길 찾기는 내비게이션이, 연락 참기는 휴대폰이 대신해주는 요즘 시대는 정신활동을 이용하고 제어하는 능력, 생각하고 원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퇴보시킬 수밖에 없겠죠.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불러오는 디지털 치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국경제TV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요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거나 휴대하지 않으면 공황 상태로 빠져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 늘고 있는데, 자, 장익경 기자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휴대폰을 제일 먼저 만지게 되고, 날씨와 뉴스를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을 할 때 이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가락 하나로 쇼핑도 하고 금은결제도 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 기기에 의존하다 보니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감퇴되고 또 그렇죠. 결국 이 디지털 치매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네. 자, 실제로 최근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남녀 5천여 명을 설문한 결과가 나와서 좀 충격적인데요. 결과가 39%가 디지털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34%, 또 직계 가족 외에 기억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없다는 그 퍼센트가 17%, 또 한두 개가 36%, 그다음에 3개에서 5개가 31%, 그다음에 6개 이상이 16%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마디로 이 기기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 기억하고 찾으려는 습관이 적어지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요. 그 노래 가사 전체를 아는 노래가 별로 없는 사람이 약 46%, 그다음에 단순 암산도 계산기로 한다는 사람이 저 같은 경우입니다. 약 한 33%에 달했고요. 평소 직접 자동차를 운전한 시민이 2,114명에게 내비게이션에 대한 의존도를 물어본 결과 70%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52%나 절반이 넘게 됐고요. 의존도가 30% 이하라는 사람은 불과 21.9%에 불과했습니다. 네, 근데 디지털 치매라는 말은 지금 들었던 말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들어왔단 말입니다. 네, 그 우려는 말이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물론 디지털 치매는 이미 2004년에 국립국어원의 그 신조어로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의사들도 5년 전에 디지털 기기 과다한 사용이 기억력과 주의력 그리고 집중력 장애는 물론이고 감수성을 약화를 시킬 수 있다고 이제 의견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최근 들어서 더욱 심각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인한 치매 증상은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것을 넘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면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네. 또 저도 궁금합니다. 이 디지털 치매가 진짜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디지털 치매가 노인성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다행이긴 한데요. 디지털 기기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 자체가 곧바로 뇌 기능의 이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 손상으로 인해서 단기 기억 세포가 아예 죽어버린 노인성 알츠하이머병 같은 것인데요. 그리고 혈관성 치매와는 달리 이 디지털 치매는 기억 인출 기능의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요. 즉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현대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 알고 있던 정보를 불러오지 못하는 현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지능이 나빠지는 의학적 치매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디지털 치매가 이 진짜 치매로 이어지지는 않아서 다행이지만 조심은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먼저 가능하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좀 줄이고 직접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검색의 편리성은 커지지만 이 기억의 중요성은 낮아지기 때문에 두뇌에 훈련하는 그 뉴로빅스라는 그 방법이 있는데 이걸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는 쓰면 쓸수록 뇌세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이제 몸이 건강해서 이 몸을 자꾸 이제 달리기도 하고 움직여주지 않습니까? 네. 귀찮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몸은 건강은 나빠집니다. 그것처럼 뇌도 귀찮다고 자꾸 기억하지 않고 찾고 그냥 컴퓨터나 핸드폰에 우리가 어떤 적응을 하게 된다면 이 뇌는 점점 세포는 죽지 않지만 그거는 기억 속에 사라지게 되는,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자주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등은 좀 외워두고 간단한 계산은 머릿속으로 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내가 아는 전화번호 몇 개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법은 신문이나 잡지를 집중해서 읽고요. 메일 주소 같은 것을 그 주소록을 이렇게 복사해서 갖다 쓰지 마시고 한번 타이핑을 쳐보시는 거, 그것도 좋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집이나 회사의 주변 특징을 잘 관리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떡볶이 집이 어디 있느냐 아니면 옷집이 어디 있냐 이런 것도 기억하시는 것도 좋고, 또 자주 메모를 하십시오. 내가 오늘 할 일 아침에 일어나면 메모를 하시고, 누가 만날 일 메모하도 전화번호 써보시고, 자꾸 이렇게 하고 옛날에 내가 알았던 노래도 한번 기억해서 불러보시고, 바로 그것이 이 디지털 침해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디지털 기기가 기억을 대신해서는 기억력과 사고력이 감퇴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자기만의 가상세계에 빠지거나 일상생활의 기본까지도 기기에 의존하는 데 따른 소통 단절과 또 사고 단절 등 디지털 시대의 검은 그림자에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나는 몇 개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는지부터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